인포맥스 라이브의 꽃이죠. 뉴욕 그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네. 시간입니다. 배수연 연합 인포맥스 뉴욕 특파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특파원님 오늘은 의상이 아주 멋있습니다. 머리도 멋있으시고요. 예. 오늘 무슨 감사합니다. 특별한 날이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계절이 바뀌고 있어서 지금 이제 좀 이렇게 겨울 옷을 좀 꺼내서 입어봤습니다. 예. 아, 겨울 옷을 입으신 거예요? 네네. 아, 그렇구나. 거기는 추운가 보죠. 우리 서울보다 춥죠? 네,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지금 평양하고 미국 같고요. 그래서 좀 아침 저녁으로 좀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동복 양복을 좀 꺼내봤습니다. 예. 센트럴 파크에 낙엽은 다 졌나요? 네, 이제 단풍이 곱게 물들고 있습니다. 예. 뭐 요즘 날씨는 춥지만 특파원님 왠지 마음은 좀 따뜻할 것인 게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그 특파원님이 테슬라를 엄청 이렇게 많이 미셨거든요, 솔직히. 뭐 지난주에도 뭐 라이다 뭐 레이다 없이 테슬라는 다르다 뭐 이러면서 했는데 드디어 테슬라가 천슬라를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월가의 반응도 네. 궁금하고 우리 특파원님의 소감도 궁금합니다. 네, 뭐 제가 그렇게 느낀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사학개미들이 이미 선행해서 투자를 했던 그런 해안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이른바 천슬라가 됐고 시총도 1조 달러를 이제 상향 돌파했는데요. 이건 이제 헐츠라는 미국 최대의 그런 렌트카 업체에서 10만 대를 구매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이제 촉발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헐츠가 그 10만 대를 구매하겠다고 한 부분을 월가 일부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게 그 테슬라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한번 더 재조명해 줄 거다. 왜냐하면 헐츠가 각 미국 전역의 이 거점으로 포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충전에 따른 그런 전기차의 그 단점을 헐츠가 아마 극복하는 걸 한번 보여주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월가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1,200달러로 지금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자동차 제조업 관련해서 그 전기 자동차는 크게 자동차 몸체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모터 이게 주요 이제 구성일 텐데요. 여기서 그 차체를 아마 테슬라는 앞으로 주조 형태로 찍어낼 거다. 그 미국에서 아주 어린이들한테 그 인기 있는 모형 자동차 핫휠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도 트럭을 이제 발표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앞으로 차체를 주조로 찍어내는 걸 추진하고 있다. 이게 텍사스나 독일 공장에서 이 공정이 적용이 된다면 테슬라의 그 생산성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고 그리고 가격 경쟁력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어서 이 판매로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테슬라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미국에서만큼은 그 테슬라를 사는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는 게 아니다. 이른바 우리 그 시체말로 보면 간지난다라고 말을 좀 하는데요. 미국인들이 삼성보다는 애플 휴대폰을 좀 선호하는 이유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사는 게 아니라 테슬라라는 그런 브랜드를 사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성장세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소프트 자율주행 자동 그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미국 교통당국에서 아주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보통 이러면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런 악재로 인식이 될 텐데요. 그것도 악재로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소프트웨어라든지 이게 데이터의 피딩이 좀 보강이 된다면 이 부분도 오히려 나중에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월가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번 주에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가 많이 있었죠. 이번에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발표했는데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지금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14년 만에 최대의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구글이 이렇게 약진을 한 데는 예상외로 애플의 힘이 좀 있었던 것으로 지금 풀이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광고 정책을 좀 조정을 하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모바일 베이스의 그 매체들은 좀 타격을 입었는데요. 그러면서 페이스북 같은데 집행하던 광고가 구글로 좀 옮겨갔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광고가 워낙 이제 강력하니까 그에 대해서도 좀 수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구글이 상당히 약진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팬데믹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은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지금 월가의 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는 매출액을 발표해서 지금 이른바 빵 주식들은 아주 호황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MS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그런 수익도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향후 좀 더 주목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채 10년 금리가 한 1.7 정도까지 올라가지고 3월 말 고점이었던 1.77도 뭐 이제 뚫고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 금리 보니까 1.58이에요. 또 그새 조금 빠졌는데 네. 반면에 국내에서는 지금 채권 시장 난리 났거든요. 국내 금리 지금 폭등을 하고 네. 있는데 최근에 미국채 시장 전망이나 견해들이 어떻습니까? 이게 여전히 전고점을 뚫고 갈 거다라는 견해가 많은지 아니면 의외로 이게 잘 안 올라가니까 좀 반대 의견도 있는지.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좀 관망세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아직까지는 11월 연준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기조가 좀 강한 것 같고요. 테이퍼링이 막상 실시됐을 때 시장의 반응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예상을 하고 있지만 중앙은행이 나른 큰 그 울이 없어졌을 때, 언덕이 없어졌을 때, 비빌 언덕이 없어졌을 때 시장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달하고 지난 2월에는 유통시장에 나오는 그 모든 국채를 연준이 샀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수급 균형이 연준이 없을 때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가는지가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루한 지금 공방전을 펼치고 있지만 추가 그 경기 부양안이 나왔을 때 그에 따른 미국채 공급 물량이 증가하는 데 따른 시장의 반응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1.77%를 다시 상향 돌파하면 2%까지의 전망이 나올 수도 있어서 여기서도 지금 채권 시장도 여전히 아직까지 그렇게 비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이번 주에 3분기 GDP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지금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사실 3분기 GDP는 안 좋게 나왔거든요. 미국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그리고 29일날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 뭐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뭐 외환 시장, 채권 시장이 다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게 결국은 이제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GDP, 미국의 GDP 3분기 GDP하고 이제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 등이 이제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월가는 지금 월가에서 집계한 이코노미스트의 컨센서스는 아마 3분기 GDP가 3.0% 연율로 기록해서 전분기에 기록했던 6.7%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는 PCE 가격 지수도 전월 대비 한 0.2%,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한 3.7% 정도 오를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예상치보다도 또 더 낮아질 경우에는
최근에 고기를 들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이번 주에 나오는 GDP 성장률하고 PCE 지수가 향후 그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ECB 중앙은행의 그런 통화정책 발표도 앞두고 있어서 좀 더 관망세가 좀 짙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파원님은 지금 미국에 계시니까 최근에 뭐 미국 증시 계속 분위기 좋잖아요. 근데 요즘 국내는 다시 박스피로 회귀해가지고 아까 2부 내용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다운돼 있는데 아니 미국 증시 9월 달에 조정 받는 듯 하더니 다시 보니까 뭐 다우랑 S&P는 최고점을 갱신을 했던데 이 미국 증시에 대한 우려? 과열 우려? 뭐 이런 거는 없나요? 지금 뭐 계속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런 쪽 분위기인가요? 예, 미국 증시에서도 기대와 조정에 대한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LPL 파이낸셜의 리안 데트릭이라는 그런 시장 분석가는 일단 올해 S&P 500 기준으로 좀 더 오를 수 있다. 지금 보면 그 근거로는 S&P 500 지수가 한 4월 말 이후에 한 8%가량 올랐는데 개별 종목별로는 실제로 한 10% 이상 하락한 그런 엄밀한 조정도 있었다. 그리고 그 10월 달에 통상 증시가 상당히 좀 부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 11월 달은 전통적으로 보면 아주 그 수익률을 높였던 그런 달이다. 그래서 4분기는 역사적으로 보면 S&P 지수가 한 4% 정도 오르고 해당 기간에 거의 한 80% 정도는 상승세로 마감되었다. 그래서 11월의 경우에는 특히나 1950년 이후에 한 10년간 주가 상승률이 가장 강한 달이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 요인을 넘어서 경제적으로도 민감한 주식인 금융주나 원자재 가격 그리고 국채금리 이런 부분이 최근 이제 정체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오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하고 있다. 또 좀 독특한 게 뭐냐면 그 자발적 퇴직자 수가 역대 최대 수준인 점을 좀 지켜봐야 된다. 왜 이걸 주장하냐면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나는 게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기에는 좀 주저하는 그런 패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발적 퇴사가 강한 경제와 건전한 그 노동시장 회복의 신호로 풀이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사비타라는 그 전략가는 좀 S&P 지수가 추가로 좀 조정받을 위험이 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OA는 연말 S&P 지수 전망치를 4,250으로 지금 현 가격 대비 한 7%가량 하향 조정했고요. 가장 큰 그 조정의 이유로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은 도치감에 좀 사로잡힌 것 아니냐. 그리고 기업의 마진도 이미 고점으로 피크아웃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요인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S&P 지수 목표가도 한 4,600으로 잡고 있고요. 이 전략가는 그 여태까지의 우리 그 금융시장 퍼포먼스는 사실상 이제 연준의 유동성에 기대온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 테이퍼링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는데 시장 수익률을 그렇게 높게 잡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배당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배당 성장주에 좀 투자를 하라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도 마냥 기분 좋게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난주에도 비슷한 걸로 뭐 질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 이야기입니다. 오늘 뭐 뉴스를 보니까 맨하탄에서 오징어 게임이 열렸다. 한국 관광공사 주제로 그런 뉴스도 봤는데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뭐 관심이 많지만 미국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때문에 신고가를 막 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월가에서도 한국의 컨텐츠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월가에서 지금 한국 컨텐츠의 힘 그리고 K 브랜드 파워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맨하탄 한복판에서 달고나 뽑기 게임이 진행됐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 지난 주말에는 한인의 주최로 전통 실험 대회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김치도 나눠줬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기념해서 유엔 총회 본회의장에서 한국 오페라 가수인 신영옥 씨가 그 공연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 이 한류의 열풍은 지금 일시적인 게 아니다. 지금 그 비즈니스 인사이드라는 그 월가의 대표적인 투자 전문 매체는 넷플릭스의 실적 호전을 이끈 오징어 게임 등 이게 그 단순한 일회성 요인이 아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넷플릭스가 그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실적 호전을 이끌어내는 걸 봤기 때문에 경쟁업체인 디즈니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디즈니도 지금 한국 그 컨텐츠를 아웃소싱하기 위해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미국 그 학계에서도 지금 분석을 이제 K 웨이브 한류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주립대에 있는 그 로버트 지성구라는 한국계이신 것 같은데요. 이분은 그 한류가 30년 동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1990년 그 한국이 그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에 한류를 초창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왔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석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는 정치부 기자로 그 김대중 대통령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그 역사적인 정권 교체를 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문화 개방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 쪽하고도 문화를 교류하겠다라고 했을 때 당시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와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이 그 중국이 우리 컨텐츠를 베껴가는 것과 비슷하게 대부분의 포맷을 일본에서 베껴왔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만화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문화에 종속될 것이다라고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이야기의 민족이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이야기를 특출나게 잘하는 민족이다. 판소리 5마당을 통해서 이야기 전체를 놀이 한 곡으로 엮어낼 수 있는 민족이 세계에 어디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분명히 이 문화의 힘으로 나중에 세계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역사의 현장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K 컨텐츠는 우리 국가 브랜드 자체를 지금 높이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국이 1등을 하고 있는 그 섹터를 좀 더 면밀하게 전문가들이 좀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컨텐츠 부분에서도 이제 전 세계 1위 쪽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고, 반도체는 이미 뭐 1위인 부분이 있고요, 배터리 부분이 있고, 이제 남은 우리가 1위를 하고 있는 섹터가 무엇인지를 좀 분석해 보면 투자에도 상당한 유의점을 찾지 않을까 싶은데, 아울러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정부와 유로존의 기후 변화에 대한 의지는 상당합니다. 유로존이 지금 그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그린 본드를 발행한 물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그린 버블이라는 얘기가 생길 정도로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면 신조선의 수요가 앞으로 상당히 늘 것이라는 그런 전문가 예측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소 배출을 아주 급격하게 줄여야 될 지금 사정이 있습니다. 국제회사기구의 그런 그 자료에 따르면 2025년까지 2008년 대비 30% 이상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년까지는
40%까지 줄여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벙커 CU 그 베이스의 그런 그 선박의 심장인 엔진에 대한 리모델링 수요나 신규 발전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한국 조선도 아마 K 이 브랜드 파워 힘이 입입어 세계 1위로 뚝 서는 날이 좀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한번 그러면 K 브랜드 가장 잘 나가는 업종들 정리해서 한번 특집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요. 특파원님 오늘 긴 네, 시간 그렇게 좋은 해주시면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